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음수표 부도시 조치사항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부도시에 일반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피사취 부도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01. 대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약속어음입니다. 이번 물품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도 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0일 정도 남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라고? 주식회사 채무의 약속어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과장님, 주식회사 채무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인데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다고요. 아, 정말 여기 왜 이래? 아, 참.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만 기다려 달라고. 다시 주식회사 채무와 연결해 봐야겠어. 네. 10일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더니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라니. 정말 어떻게 하지?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어음수표에 부도가 나면 989 과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어음수표의 부도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듣지만 막상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을 만나 결제를 요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법조치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어음수표 부도 시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증 하나. 어음수표 부도. 어음수표의 부도는 어느 경우에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급할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납니다. 즉, 발행인의 예금 계좌에 있는 예금 금액이 만기 도래한 어음보다 작은 경우에 부도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인이 당좌거래은행과 거래 중단하거나 중단당한 경우에도 어음수표는 부도 처리되며 형식불비가 되어 있으면 부도 처리가 됩니다. 예금 부족에 의한 부도 처리 과정을 알아봅시다. 먼저 만기 전일 교환 의뢰가 이루어지며 당일 19시까지 교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날 만기일인 14시 30분까지 발행인이 지급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합니다. 그 시간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 당일 17시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연장 시간 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1차 부도 처리가 되며 만기 다음 날인 16시 30분까지도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부도, 즉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예금 부족에 의해 부도가 난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 자금 부족보다는 회사의 담당 부서 담당자의 사무착오 등으로 예금 부족 처리되어 부도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 후 긴급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발행인의 부도 처리된 은행에 재예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 봅니다. 물론 이때는 발행자 측과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도 처리에 대한 발행인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실제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1차 부도 후 다음 날 은행 영업시간 종료 전 오후 4시 30분까지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어음수표 부도 시에 일반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발행인과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둘째, 배서인에게 청구합니다. 셋째, 권리 보전 조치를 합니다. 넷째,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과 협상을 거쳐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합니다. 실무상으로 이때 주로 채권 양도를 받거나 물품 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의 가압류를 합니다. 여섯째, 어음수표의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에게 지급 명령 신청, 어음수표 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곱째, 집행권한을 얻어 주채무자, 보증인, 배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케이스 02. 너의 정체는 피사취 부도. 고팔구 과장, 주식회사 채무의 이야기는 들었겠지? 팀장님도 들으셨군요. 저 고팔구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피사 발행 타수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어이구,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소식인지. 피사에서 피사치 부도를 냈다고. 피사치 부도요? 그게 뭡니까? 고팔구 과장님, 피사치 부도가 뭔지도 모르세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어서 주식회사 채무권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당장 보고서 제출하게. 네. 피사치가 뭔데 나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피사취 부도가 난 경우 고팔구 과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사례서와 같이 약속금의 발행인이 수취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은행에 어음금액을 예치하고 부도를 내는 것을 피사치 부도라고 합니다. 발행인이 피사치 부도를 낸 경우에는 약속금의 소진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어음대금 청구송을 내고 은행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발행인이 피사치 부도 시에 예치한 예치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는 피사치 부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는 것인지와 이때 약속금의 소지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룹니다. 어음수표 부도 시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증 2. 피사취 부도.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어음수수의 원인이 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행인이 그 사유를 가지고 어음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사취 부도 절차를 살펴볼까요? 피사취 부도를 내려는 주채무자는 지급 제시되기 전에 미리 지급은행에 피사취를 사유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발행인은 지급 제시되기 전에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은행의 별단 예금에 예탁합니다.
이때 예탁을 못했을 시는 늦어도 어음부도 반환 후 이 길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어음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은행에 예탁해야 합니다. 지급은행과 예탁인 사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피사취 부도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일반 부도와의 차이점을 통해 알아봅시다. 첫째,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부정수표 단속법상 제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신고 담보금의 처리와 소지인이 조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지인은 어음수표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 확정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재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어음 소지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하면 발행인이 사고신고 담보금을 회수하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은행이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피사취 사고신고 담보금과 상계한 경우는 정당한 어음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대한 권리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어음수표 부도와 피사취 부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부족에 의한 부도 시에는 발행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실제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부도가 난 경우에는 발행인과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하고 배서인에게 청구합니다. 권리 보전 조치를 하며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과 협상을 거쳐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의 가압류를 합니다. 어음수표의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에게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어음수표 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집행권한을 얻어 주채무자, 보증인, 배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차 시 어음수표 부도 시 조치사항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차 시 채무자 변경 시 조치를 학습하겠습니다.